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호 계정이고요. 먼저 2차 곡선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호 계정 기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부터 2차 곡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이라고 하면은 먼저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을 뜻합니다. 한번 개형을 적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를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2차 곡선의 모양이 아니죠. 그냥 두 직선일 뿐이죠. 따라서 지금 1호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이 2차 곡선을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도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물선의 정의나 그것에 대한 여러 도형들을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물선이라고 하면은 한 선이 있어요. 한 직선이 있고 하나의 정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의 직선 L과 하나의 정점 P에 대해서 이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L에 수직으로 직선을 그어주면은 그 중점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포물선의 기형을 쭉 그려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셔야 할 것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 L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 길이는 그 점과 P 사이의 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점에서 이 직선 L가 평행하게 쭉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이 생깁니다. 그 교점에서 직선 L의 수직으로 선을 그어 주었을 때 이제 그리고 또 그 초점에서 직선 L의 수직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는 이 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직선 L을 이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하고요. 이 기준이 되는 점 P를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 준선은 Y축에 평행하거나 혹은 X축에 평행하게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준선 L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포물선을 좌표평면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준선의 수직이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 포물선의 교점을 꼭지점이라 합니다. 그리고 준선의 수직이고 초점을 지나는 그 직선을 축이라 합니다. 일단 저는 이 꼭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같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를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포물선이 있을 때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주면은 그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그 포물선의 초점과 x좌표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꼭 여기서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x축도 좀 더 내려볼까요? 이 꼭지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주면은 그 포물선의 초점과 x좌표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준선이 x축과 평행하게 제시가 된다 하면은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관계로 봐서 2가 아닌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잡을 포물선은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포물선입니다. 자, 축과 준선을 생각해 볼게요. 축과 준선의 교점을 점 A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점 B라고 하고요. 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점 P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은 점 P를 지나죠. 그게 정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점 A를 정의한 방식에 따라서 축은 점 A를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점 O의 정의에 따라서 축은 점 O를 지날 것입니다. A, O, P는 전부 축을 지나게 되고요. 또 점 O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AO가 되게 됩니다. 왜냐? 축은 준선의 수직이니까요. 그리고 이 AO가 OP가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포물선의 정의에 따르면 그렇게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려면은 점 O가 A와 P의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점 P의 x좌표와 준선 L이 갖는 x좌표가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른 관계가 되어야겠죠. 여기에 P를 잡고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2대1 관계를 잘 맞춰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포물선 포물선 뭐라고 할까요? 이 곡선을 x라고 할게요. 이 x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 P와 직선 L 사이에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x, y의 자치를 구해볼 것입니다. 먼저 한 점 아무 때나 잡아볼까요? 이 P를 a, 0, L을 x는 마이너스 1라고 놓고 이 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x 더하기 a가 되겠죠.
이 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루트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하겠죠. 그렇다면은 두 개가 같다는 등식을 세우고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것입니다. x제곱 지워요. a제곱 지워요. 그러면 y제곱은 4ax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준선이 x축과 평행한 경우는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x랑 y를 바꿔주면 x제곱은 4a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꼭지점의 좌표대로 평행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포물선을 다룰 때 직각사다리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물선이 있습니다. 초점을 점 a,0이라 하고요. 준선을 x-a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되겠습니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y제곱은 4ax가 되겠죠. 자,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점과 이었습니다. 이 길이와 똑같은 선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이 준선에다가 수직인 선분을 그어주면 되겠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준선과 이 준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한 점과 이 한 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직각사다리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기 초점을 지나고 직각사다리꼴과 두 점에서 만나는 한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 있습니다. 이 선분을 우리가 다룰 때는 양 끝점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의 말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직각사다리꼴을 관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좌표를 x1이라 하고 이 좌표를 x2라 할 때 이렇게 직각사다리꼴을 만들면 x1은 이 길이를 k라 하겠습니다. 여기도 k가 되겠죠? x1은 k에서 a를 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t가 되겠죠? x2는 t에서 a를 뺀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는 k 빼기 2a가 되겠죠? 이 길이는 k 빼기 t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따라서 이것이 k 대 k 더하기 t가 되겠죠? k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kt가 k제곱 빼기 2ak 더하기 kt 빼기 2at k제곱 날려주고요. 이를 지금 a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은 a 2k 더하기 2t는 EKT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길이가 지금 2a가 되거든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하지 말고 2a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k 더하기 t는 EKT가 됩니다. 이 공식이 생각보다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원의 정의와 그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은 두 정점이 있을 때 그 정점으로까지의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먼저 이 타원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점을 타원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점을 지나고 타원과 만나는 두 교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을 장축이라고 하고요. 그 장축을 수직 2등분하는 직선과 타원이 이루는 두 교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축 혹은 단축의 중점을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축의 양끝과 단축의 양끝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초점, 장축, 단축, 꼭지점, 중심.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으로 살펴볼 타원은 중심이 원점인 타원입니다. 그리고 장축과 단축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항상 x축 혹은 y축에 평행하도록 제시가 될 것입니다. 장축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이 원점이려면 장축이 x축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초점의 x좌표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두 초점의 좌표를 c,0, 마이너스 c,0이라 하고요. 거리의 합을 2a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게 단축은 장축의 수직 2등분선이므로 이 길이는 a가 되겠죠. 이 길이는 c가 될 것입니다. 이 길이를 b라고 놓겠습니다. b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죠.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한 점 x, xy의 뭐라고 하지? 그 자체를 구해 보겠습니다. x 빼기 c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y 제곱
B, 2A x제곱 빼기 C, 2CXY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은 4A제곱 빼기 4A 루트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CX는 CX 빼기 A제곱은 4A 루트 어쩌고저쩌고 C제곱 X제곱 빼기 2A제곱 CX 더하기 4A가 아니라 그냥 2이요. A4는 A제곱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은 0은 Bx제곱 B제곱 X제곱 더하기 4A제곱 CX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빼기 A제곱 B제곱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요.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이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은 A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는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행이동할 때는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루실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끊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상입니다. 쌍곡선의 정의와 그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곡선은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개형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쌍곡선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과 만나는 두 교점을 그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을 주축이라 합니다. 주축의 중점을 중심이라 합니다. 그리고 주축의 양끝점을 꼭지점이라 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 주축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하게 제시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으로 살펴볼 쌍곡선은 중심이 원점인 쌍곡선입니다. 주축은 X축에 평행하게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축이 X축 안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초점의 중점은 주축이 중점과 같습니다. 귀주법으로 왜 그런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초점이 여기 이 초점과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초점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쌍곡선 위에 점, 즉 꼭지점에서 이 두 거리의 차를 구하게 되면은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같은 거를 한 번 더 해주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되니까 이 길이에다가 아까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값을 부호를 반대로 해서 붙여주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축의 중점은 초점의 중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 여기의 좌표를 C,0, 여기의 좌표를 마이너스 C,0이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차이를 2a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졌을 때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리고 c제곱 빼기 a제곱을 b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점근선 그릴 때 쓸 건데요. 일단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 쌍곡선에 접하도록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고 그 직선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c인 그 원의 교점을 잡아서 만든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로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연장하여 만든 직선이 이 쌍곡선의 점근선일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하고 방정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x제곱 x 빼기 c 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루트 x 더하기 c 더하기 y제곱 b2a x제곱 더하기 2c제곱 더하기 2y제곱 빼기 2 루트는 아니와 이렇게 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절대값을 뜯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x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이 x제곱 빼기 더하기 xc 2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4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가 됩니다. xc는 x 빼기 a제곱은 a 루트 x제곱 c제곱 아까랑 모양이 비슷하죠. 이 a제곱 cx 더하기 a4는 a x제곱 더하기 2a xc 더하기 ac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그러면은 bx제곱 아닌데 맞네요. bx제곱 빼기 a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또 아까랑 똑같은 실수를 했네요. 이게 마이너스 x지여서 이게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은 1이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이상입니다. 선의 정근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일 때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빼기 b제곱, y는 a분의 b 루트, 여기 x가 있고요. a분의 bx 루트 1 빼기 여기서 이거를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으로 묶은 거니까 x제곱분의 a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이건 1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뒤에 거를 날려버리고 이것이 쌍곡선의 정근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2차 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첫 번째 2차 곡선 위에 있는 접선에서 위에 있는 점에서 그 2차 곡선에 대하여 그은 접선입니다. x제곱은 xx1으로 y제곱은 yy1으로 이 x는 x1 더하기 x, 이 y는 y1 더하기 y로 바꾸면 됩니다. 외우세요. 두 번째 포물선 y는 4px, y제곱은 4px, 이거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더하기 m분의 p, 그리고 타원과 쌍곡선의 경우는 각각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얘 쌍곡선의 경우에는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개념 끝났고요. 이제 포물선의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y제곱은 4px,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 점 x1, y1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x1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해주면은 x좌표가 0이 되니까 이 점이 중점이 됩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성질에 따라서 이 점을 점 p, 0이 달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그런데 이등변삼각형의 밑변의 중점이 여기니까 여기 선을 그으면 직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